안녕하세요.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HLB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9월 3일입니다. 5시 2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보합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가가 여기 보시면 이제 55,000원대 이 구간에서도조차도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35,000원을 찍고 그래도 조금은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쉬운 길은 존재합니다. 이 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98-7761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HLB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인데요.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향후 전망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HLB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입니다.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자료 만들어서 드리고 있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천주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의 추천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나면 뭐요? 다음날 되면 바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기도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HLB도 이렇게 오늘 소폭 올라갔었고 현대로템은 이렇게 좀 더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오늘의 급등주로 추천주로 어제 드렸던 부분이요.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또 적중을 했죠. 보시면 장중에 4%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 오늘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3.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뭐예요? 저희가 이런 추천주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받아볼 수 없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010-8298-7761입니다.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또한 HLB 말고 다른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네이버 폼 링크를 달아 드릴 겁니다. 자, 요거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HLB의 링크가 달려있지만 그래도 요런 식으로 뭐 현대 로템 요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번호 뭐 777 그리고 뭐 나이 40대 요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링크 보고 제가 종목에 대해서 또 브리핑 또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뭐예요? 종목 진단 해드리겠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HLB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9만원까지 회복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간암 치료제라고 불리는 거 있죠. 간암 1차 치료제라고 불리는 치료제 뭐예요? 바로 리보세라립, 그 다음에 카넬립주맙의 병용 치료입니다. 이거를 세 번째로 또다시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 주식은 9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는 그래도 되겠지. 삼고초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고초려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뭐예요? HLB의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FDA 통과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중국의 항서제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항서제약에서요, 카넬리주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카넬리주맙을 만들어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항상 이게 문제였죠.
우리가 카넬리주맙 때문에 첫 번째 불발이 됐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조 환경입니다. 제조 환경. 짱깨이가 만들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 환경 위생 상태 엉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러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거의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나 카넬리주맙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 중국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깐깐하게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놈의 중국 짱깨이들이 뭡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을 굉장히 많이 잘 칩니다. 가짜 쌀도 있고요. 여러분들 쌀을 시켰는데 플라스틱이랍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가짜 고기도 있고요. 맞죠? 가짜 치두부도 있고요. 가짜 사과도 있습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 많이 치는 게 바로 짱깨이 중국입니다. 그러면 약품 가지고도 장난칠 수 있다. FDA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제품에서 대만큼은 굉장히 깐깐한 기준으로 봤다는 것이죠. 이 깐깐한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통과가 안 될 수밖에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아무리 잘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청소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트집을 잡을 수 있죠. 흰 장갑을 끼고 긁었을 때 먼지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잘못됐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트집 잡으려면 잡을 게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든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위생 상태, 제조 상태를 신경 쓰는 국가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문제가 카넬리주마 항서제약에서 만들었던 제품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거를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조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코로나 봉쇄령 때문에 못 갔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로 탈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카넬리주맙에 대해서 자료를 굉장히 보충을 많이 해서 2차를 냈어요. 근데 2차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놈의 카넬리주맙이 중국 짱깨이 제품이다 보니까 FDA에서 못 믿는 겁니다. 아무리 자료를 보충을 해줘도 카넬리주맙 이거 엉터리 제품 아니냐 이러면서 안 보내주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가 기본 50%로 시작합니다. 맞죠? 여기에다가 50%로 시작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 관세 알파가 뭐가 붙습니다. 계속 뭐가 붙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든 여기 이제 그 업체에서 만든 약품에 대해서 신뢰를 못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HLB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이 리보세라립은 괜찮을까? 이 부분이죠. 리보세라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보고서는 FDA에서 낸 적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놈의 항서제약에서 만든 짱깨 회사에서 만든 카넬리주맙이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리보세라립, 카넬리주맙 병용 치료로 계속 병용으로 임상을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요. 이 임상이 끝났잖아요. 삼성의 결과가 좋았다라잖아요. 맞죠? 삼성의 결과가 좋으니까 유럽에서는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FDA에 대해 가지고 이 카넬리주맙, 리보세라립에 대해 가지고 아마 세 번째 도전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보세라립 미국 허가에 배수진을 쳤다. 진양곤 사채 출연보다 투자자 신뢰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허가를 앞두고 속도보다 확실한 허가가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실패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CRT가 왜 나왔어요? 카넬리주맙 때문입니다.
중국 짱깨에서 만든 항서제약에 문제가 있다. 자꾸 그런 소리 해서 그런 거다라고 좀 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올해 3월에 두 번의 도전 실패했을 때 해도 신속강화 목표 내세웠지만 FDA 타입 A 미팅을 진행하면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신약 허가 절차를 주도했고요. 항서제약이 우리의 타임라인에 부응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생산 설비에 대한 문제가 핵심 의제다. 왜? 중국은 미생 간염이 없는 회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항서제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존중한 게 옳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항서제약의 생산 설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 B로 여겨져 왔던 유럽 진출 전략은 지금은 안 한다 그러죠. 유럽 진출하기 전에 FDA 먼저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통과하고 나서 유럽 시장을 노리겠다.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럽 허가는 미루고 미국에 어쨌든 올인해야 된다. 왜? 2상까지 실패했는데 3상까지 결과가 좋은데 자꾸 실패가 되면은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는다고요. 맞죠?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그동안 시간이며 돈이며 얼마나 많은 돈을 때려 박겠습니까? 결과가 나와야지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차례는 어쨌든 FDA는 거절을 했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확실하게 제조 환경 계산해가지고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턱에서 좌절을 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HLB가 생명과학하고의 합병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박살이 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제대로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양곤 회장의 의지입니다. 이 진양곤 회장의 의지는 어쨌든 FDI 통과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세 번째 신청은 확실하게 된다.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세 번째 신청하게 된다면 주가는 또다시 기대감에 9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 왜? 1차 실패 이후에도 9만원까지 갔었다. 2차 실패 이후에도 9만원까지 갔었다. 이번에도 3차로 낸다라고 하면 또다시 9만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구간이 저가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궁금하다면 알려드릴게요. 010-8298-7761 HALB 문자 보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급등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 나가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마칩니다.